이슈로 잠깐 내가 다룬 적이 있어요. 네. 조직폭력배가 사고치고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자수해가지고 한국으로 왔는데 구속시킨 거 있다 하는 조폭과 관련된 그 보도 떴을 때 제가 한번 했거든요. 뉴월드 호텔 앞 살인 사건. 결국 그 살인 사건 때문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오늘은 우리 용 박사님하고 중요 사건 하는 게 좋겠어. 미제 사건 해가지고 고구마 또 고구마 100개 뭐 드셨느니 뭐 쎄쎄 드시면 되는 거. 이제 그래서 그냥 그 연휴 이거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냥 뒤끝 없이 상큼하게 그냥 이거 해결된 거네. 뭐 이런 얘기 듣도록. 좋아요. 이제 좀 골랐는데 이거는 보도로 떠가지고 우리가 이슈로 잠깐 내가 다룬 적이 있어요. 조직폭력배가 사고치고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시간 다 된 줄 알고 자수해가지고 한국으로 왔는데 아니었다. 조직폭력배가 그 중국으로 입국한 시간을 면밀하게 검찰에서 재파악을 해가지고 웃기네. 너 일찌감치 먼저 건너갔었어. 그걸 밝혀내서 해외로 가면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니까 맞아요. 그걸로 구속시킨 거 있다 하는 조폭과 관련된 그 보도 떴을 때 제가 한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사건을 하는데 단지 이제 그거는 무슨 사고를 치고 넘어가서 그렇게 공소시효 해가지고 스리슬쩍 넘어왔다 걸렸다 하는 것만 얘기한 거고요. 오늘은 아예 그 사건에 왜 걔들이 수배돼 갖고 무슨 사고를 쳤길래 그 넘어갔고 어떻게 된 거냐. 그 앞전 사건의 내용, 사건 내용 요거를 좀 한번 겸사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걸 찾아왔어요. 요 근래 보니까 좀 그 인천 경찰청에서 요즘 얘기하는 이른바 MG 조폭, 얘들 지금 일망타진했잖아요. 해야 돼요. 200 몇 명 잡아들이고 막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조폭과 관련돼서 조폭이 상큼하게 좀 줄었다. 아이고 이제 많이 위축돼 갖고 이제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들릴 즈음에 지금 그게 터졌어요. 맞아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여전히 조직폭력은 존재하고 있고 단지 수단과 방법을 달리할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서민한테 피해를 주는 건 똑같고 오히려 더 많아 금전적으로. 맞아요. 형태가 바뀌어지면서 1차 범죄, 그러니까 원시 범죄가 아니고 아주 고차원적인 범죄로 이제 그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폭에 대한 어떤 관심도 좀 뭐 있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겸사해서 내가 오늘 이걸 좀 챙겨가지고 왔어요. 뉴월드 호텔 앞 살인 사건. 결국 그 살인 사건 때문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뉴월드 호텔 뭐 강남 쪽에 있는 거기 살인 사건 났던 그 사건하고 연루된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신상사파 신상현이 신상사파가 해방 이후에 활동하면서 우리나라를 통일했던 조폭은 명동을 먹어야지 짱이었어요. 그래서 신상사파라는 사람이 명동을 먹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명동을 먹기 위해서 호남 쪽에서 올라왔던 양대 이 호남 조폭들이 무교동 그 명동 옆에 언저리 무교동 쪽에서 외곽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그때는 이들한테 이권 사업 뭐냐면 양주 공급이에요. 양주 술. 양주 술. 그거는 이제 명동 쪽에 유흥가가 많으니까 그 양주를 독점으로 해서 신상사파가 공급을 하면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상사파를 밀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호남 조폭들이 와서 명동 외곽에 있는 무교동 요쪽 그 언저리에서 이제 양주를 공급하면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저 조양은이라든지 김태촌이가 각각 다른 파죠. 다른 파인데 이제 뭉쳐가지고 결국은 신상사파를 회칼 들고 아작내버리고 이제 명동을 통일해 버렸잖아요. 그랬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대한민국은 명동이 중심지예요. 그때는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조폭이다. 그러면 명동을 먹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조폭이라는 이름을 넣어주는 것도 웃긴다만 하여튼 뭐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어디를 먹어야지 우리나라를 그 조폭 세계를 통일했다고 그럴까요? 우뚝 솟았다고 그래요. 우뚝 솟는 거 어디 가요? 강남이요. 강남? 볼 것도 없잖아요. 돈이 흐르는 곳입니다. 돈이. 유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땅이에요. 돈이. 지저분한 돈이 이건 무슨 돈이고 돈이 줄줄줄 흐르는 그곳이 지금 강남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강남 유흥가를 중심으로 해서 강남을 접수하는 조직폭력배가 우리나라를 통일한 거예요.
결론은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맨날 강남을 놔두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전국 조폭들이 계보 있는 조폭들이 올라와고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싸우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강남을 지키고 있는 조폭들은 늘 도전을 받고 있는 거야. 알게 모르게. 방어전을 계속해야 되네요. 늘 근데 방어가 진짜 힘든 거거든요. 공격보다 방어가 더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이놈 뭐 방어라는 게 앞에서 오면은 치기도 좋은데 앞에서 오지 좌에서 오지 뒤에서 뒷공문이 물지 이 왕자를 지키는 일이 힘든 일인 건 맞아요. 그렇죠. 부산 칠성판이 뭐 21세기 판이 이런 애들은 예. 서울로 구태여 와가지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전쟁을 안 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게 거기서- 부산 한바닥에도 거기도 돈이 흘러요. 그럼요. 그럼 뭐 거기서 먹고 살아도 되는데 구태여까지 와갖고 피 흘릴 필요는 없거든. 예.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여기 강남에서 있는 게 제일 세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안 오는 것 뿐이지.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예. 그러나 이제 열악한 곳에서는 계속 기어 올라와요. 90년대 즈음에도 강남이 이제 그 우뚝 떴어요. 네. 강남 지역을 하든 접수하면 그건 짱이야. 뭐 이렇게 표현돼 있더라고. 전국 조폭의 최고 경지는 네. 강남 유흥가를 접수하는 거다. 뭐 오직하면 이제 그래서 강남 유흥가는 전국 조폭들의 각축장이다. 각축장. 특히 이제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조폭들이 네. 강남 중심가를 두고 대립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 사건은 1990년 10월이에요. 네. 이때는 노태우 정부 때거든요. 저 이때 경찰 생활을 했어요. 제가 82년도에 경찰 들어왔으니까 형사 한참 할 때네 이때. 요때 딱 그 아주 예, 중요한 이때 내가 사건. 막 경사 이파리 4개 경사 달고 형사반장하면서 막 꺼덕거리던 시절. 이 노태우 정부에서 범죄와의 범죄와의 전쟁을 전쟁. 선포합니다. 이건 유명한 얘기죠. 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때 조폭들. 전국에 있는 조폭 다 설거지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형사 검사 할 것 없이 눈만 뜨면 조폭 잡으러 다녔어요. 이때는 한참 진짜 그래서 뭐 난리였죠. 동네 논두렁 밭두렁 깡패까지 조폭으로 엮어가지고 이제 물론 법정에 가갖고 1심, 2심, 3심 가가지고 얘는 조폭 안 돼. 그냥 논두렁 밭두렁이야. 동네 깡패. 이게 족보가 있어야 그래서 되는데. 경찰청 조직폭력 명단에 등재가 안 안 돼. 됐어. 애들이. 근데 걔들은 처벌을 조금 다소 더 받더라도 등재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전국 계보에 이제 그때부터 지들이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어느 방에 갔어도 나는 무슨 파 그러면 전국구야? 오케이. 그래서 예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들어가갖고 나 무슨 파야 그런데 교도소에서 이 새끼야 니들이 무슨 파야 동네 똘마이 새끼들이 이래 논두렁 밭두렁 깡패 새끼들 아니요 이제 이러면서 인정 안 해줬죠. 예. 그래서 그때 진풍경이 많았어요. 엮어가지고 예. 이제 조직폭력 계보를 만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한 20번까지 요 새끼들은 조폭 계보 명단을 조직원으로 넣고 예. 나머지 21번부터는 별로 가담 정도도 작고 그 밑에 꼬봉들에 불과하니까 부시래기들이라고 조폭으로 안 나서 그래서 엮을 때 앞에 20번까지는 범단으로 엮고 21번부터는 요것들은 그냥. 단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엮었단 말이야. 그러면 21번 이하 이 부시래기들이 엄청 담당 형사한테 빽어요. 좀 봐주세요. 나도 거기 넣어주세요. 윗대가리에다. 엄마 형량이 높아져 엄마 범단이면 괜찮아요. 그래도 거기 넣어주세요. 그게 계급장이니까. 더 엮어달라고. 그래서 절대 안 해주지. 아무리 빽어도. 아이고. 예, 심지어 그런 웃기는 일도 있었다니까요. 이 90년대 당시에 이 강남의 유흥가는 서방파 김태촌이 예. 계열에서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범죄와의 전쟁이 땅 터지니까 김태촌이가 일바따로 구속됐죠. 뭐 항상 타겟이니까. 그렇죠. 구속되고 나서 대빵이 구속돼 버리니까 이제 거의 와해 수준에 들어간 그 조직이. 예. 그러면 이제 강남 유흥가가 무주공산이 된 거야. 주인이 없어 떴어. 예. 그러니까 야 때는 이때다. 전국의 몰려들지. 신흥조폭들이 우르르 몰려든 거예요. 이제. 내가 먹겠다고 서로. 기회죠.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 결과 일단 1차 승부가 나요. 어떻게 나요? 어떻게 났냐면 예. 서울 반포 쪽에 있는 팔레스 호텔 그 주변 네. 번화가잖아요. 네네. 그 일대는 영산파. 영산파. 영산파인데 뭐 일명 대흥동파라고 그래요. 네네. 조직원이 한 50여 명 가까이 됐었어요. 걔들이 그쪽 먹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또 그냥 저거 먹고 싶어서 호시탐탐 그냥 눈을 부라리고 있는 그 세력이 있었어요. 네. 이른바 얘기하는 목포파예요. 목포파. 목포파. 네, 목포파.
그 목포파에다가 약간 이제 그 뒤죽박죽 흡수된 게 광주 신양파 이제 그쪽하고 이렇게 합산된 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광주랑 이럴 때는 목포 쪽이 예, 이렇게 예. 그래서 뭐 목포파라고도 부르고 신안파라고도 부르고 자기들이 합산된 얘들이 이제 그 영산파 예. 팔레스 호텔 그쪽 먹은 애들하고 맨날 기회만 대립돼 노리고 있었어요. 있어요. 저거 예. 언제든지 쳐들어가서 먹어야지. 뺏으려고. 그 이렇게 이제 그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 예. 91년도가 됐어요. 91년도. 1991년 10월 7일이에요. 네. 공한시흥의 요 목포파 노리는 애들. 예. 예, 노리는 애들이 이 영산파가 관리하는 나이트 클럽을 가요. 오. 이건 아마 전쟁하러 간 것 같아 일부러. 작심하고 가는 예, 거네요. 나이트 클럽 반대파가 운영하는 나이트 거기를? 클럽을 다 간 거야 이 조직원들이. 그리고 거기서 술을 마신 다음에 네. 일부러 마담한테 시비를 걸어 때려가면서. 아이고. 예. 근데 거기는 영산파가 관리하는 데인데. 거느리고 있고 마담도 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보호를 받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영산파는 자존심 상하죠. 예. 쫓아나왔죠. 바로 연락했겠지 영산파한테. 예. 영산파가 쫓아나오니까 거기 나이트클럽에 들어갔던 이 목포파하고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건 아예 싸움 하려고 예, 간 거네요. 작정한 예, 거예요. 애초에. 그때 이 목포파 신앙파 쪽에서 간 게 12명, 12명. 네. 그런데 영산파 쪽에는 쪽수가 좀 적어요. 왜 그러냐면 예. 아까 영산파는 약 50여 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노리고 있는 파는 한 150명 됐어요. 한 3배, 3배. 예, 그러니까 좀 이 구도가 좀 그래요. 예. 그래서 당일날 전쟁에는 목포파 쪽에서 12명. 네. 이거 우리 마담을 건드려 하고 쫓아온 영산파 쪽에서 8명. 조금 쪽수가 부족하죠? 그쵸. 얘들이 호텔 앞에 다 소집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네. 호텔 앞에 대로변에서 전쟁이 붙었어요. 우다닥다 이제 막 치고받고 20명이 이제 붙었어요. 지금 얘들 이제 주로 쓰는 게 도끼, 칼. 낫, 그다음에 휘칼. 네. 이거 가지고 이제 집단 난투극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이제 전쟁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잘못 찔리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전쟁의 결과가 네. 이 노리고 있던 목포파, 예. 목포파의 박진수라는 행동대장격의 그 조폭이 있었어요. 네. 이 박진수가 회칼로 공격을 해가지고 네. 영산파의 최창호 조폭이 사망을 해요. 회칼로 찔러가지고 네, 결국은 영산파 조직원이 사망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뭐 같이 싸우다 보니까 영산파가 이제 반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또 신양파 그 목포파 조직원들도 3명 정도가 중상을 입기는 해요. 그렇지만 목숨을 잃은 거는 영상파. 그 영산파예요. 예. 그러니까 박진수는 우리 조직원을 죽인 1번의 보복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렇네요. 자, 영산파 강령이 있어요. 조직폭력배의 어떤 그 구성 요건은 강령이 존재해야 돼요. 행동 선배를 강령. 만나면 90도로 절을 한다. 뭐 탈퇴할 때는 뭐 손가락을 두들겨 맞다. 단지한다. 이 강령이 있어요. 걔네 규정이. 예, 예. 그 강령이 존재하지 않으면 조폭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다중이 뭉쳐서 네. 강령을 가지고 위계질서를 가지고 강령이 있고 위계질서를 가지고 네. 이거 조폭 그 구성 요건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얘들 영산파의 강령은 뭐였냐면 네. 반드시 보복한다. 아, 누가 나를 이제 하면은 어느 단체에서 다른 조폭에서 우리 조직원을 건드리면 건드리면 반드시 보복한다. 근데 이거는 공통이야. 어느 모든 조직이나 조폭이. 있겠죠. 예. 공통이야. 근데 하여튼 반드시 보복한다는 강령이 있었어요. 영산파에서. 그러면 그 반드시 보복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이씨 신양파 목포파. 그쪽에 박진수죠. 그렇죠. 칼질해서 저 최창호 죽인.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올해도 기다려요. 호시탐탐. 언제까지요? 기다리고 3년이 됐어요. 3년이 지났어요? 1994년 11월. 예. 박진수가 칼질해가지고 방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교도소 갔을 거 아니에요. 네.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려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나올 때 기다린 거지. 교도소에 있어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박진수가 출소하면 죽이기로 다짐을 하고 합수까지 해요. 그리고 드디어 D-Day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아마 살인죄로 한 게 아니라 조폭끼리 전쟁하다 찔러서 죽는 바람에 그거는 살인죄로 적용은 안 된 거예요. 상해치사 뭐 이런 상해치사나 뭐 이런 걸로. 예. 그러니까 한 3년 내외 살고 나온 거지. 그 옛날이고 또 조폭끼리 그리고 그랬으니까. 또 그때 뭐 조폭들 돈 많으니까 변호사 뻑뻑 사가지고 그냥 질러대서 막 나올 때예요. 예. 내가 좌절감을 형사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그거예요. 조폭들 똘똘 말하고 잡아놔 봐야
뭐 옛날에 지검장 출신 변호사님 붙어갖고 얼마 있으면 나와가지고 인사하러 오는데 속에서 열불이 나가지고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진짜. 에이 내가 이거 얘기하면 할 말이 진짜 실명을 대가면서 할 얘기가 나 진짜 1시간 2시간은 떠들었대. 우라가 치미는 그런 일 진짜 많았었어요. 그 변호사 그런 것들이 변호사라고. 에이. 하여튼 뭐 아니 그래서 하여튼 합수까지 하면서 기다렸어요. 나오면 죽이겠다 이거지. 박진수를 반드시 죽이겠다. 보복해야 되니까 박진수. 그러니까 박진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처럼 돼버린 거예요. 아주 그냥 숙적이에요, 숙적. 그날이 디데이가 딱 왔어요. 예. 이 목포파 조직원이 결혼하는 날이에요. 그럼 다 가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이 결혼식장에 그 박진수가. 박진수 출소한 박진수가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박진수가 그러면 이제 그날 예. 죽여버리겠다는 거지. 영산파 두목 이땡땡이 행동대장 정동섭이. 네. 이건 실명 이게 이제 건너갔던 사람이라 얘기를 할 거예요. 정동섭 등 12명이 결혼식을 마치고 나오는 그 이 조직원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딱 밖에서 저 연장 기다리고 들고 있다가 있다가. 그 주대상은 누구겠어요? 박진수. 박진수 예. 죽이라고. 그래서 딱 보니까 박진수로 보이는 놈이 보여. 예. 쫓아가서 결국은 살해했어요. 죽였어요. 네. 그런데 예. 그게 박진수가 아니에요. 아이고. 다른 잘못 조직원이에요. 봤어요. 잘못 본 겁니다. 박신이라는 조직원이에요. 아이고 참. 엄한 사람을. 엉뚱한 조직원을 예, 예. 반대 조직원이지만 뭐 엉뚱한 조직원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날 이 목포파 그 조직원도 2명 사망했어요. 그다음에 2명 중상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죽인 다음에 얘들 미리 준비했던 그 봉고차 같은 거 타고 냅다 도망가 버리고 그랬거든요. 그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영산파한테 또 도움을 준 게 그랜드파 두목 김땡땡이도 있었어요. 아 다른 또 협력 그 조직이 조폭의 있었어요. 협력도 또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김땡땡이도 지명수배 나중에 검거되는데요. 네. 하여튼 뭐 그래서 그 사건으로 영산파 두목 이하영이에요. 이하영. 네. 이 땡땡이가 구속됩니다. 이 사건으로. 그리고 이 사건으로 또 영산파 이 고문, 네. 고문 등 뭐 조직원들이 다 검거돼 갖고 네. 거의 다 무기징역 받았어요. 사람이 2명이나 죽고 네, 2명이 네. 중상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쏙 빠져나간 게 정동섭이하고 아까 행동대장. 네, 예. 그리고 서땡땡이가 있었어. 서땡땡이. 얘들도 같이 이 가담해서 칼질하는 사람들이거든. 네. 그런데 이건 못 잡은 거야. 정동섭이하고 서땡땡이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행불 없어진 거예요. 떴다방 돼버린 거야. 이게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됐던 거예요. 이걸 경찰에서 못 잡았어요. 나중에 이제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네. 국내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중국으로 튀었어요. 밀항을 했다는 걸 경찰이 알게 돼요. 군산에서 배를 타고 밀항했다고 그래요. 군산 쪽 앞바다에서 중국으로 그러니까 사람 죽여놓고 날라버린 거죠. 나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아무래도 못 잡았던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것들은 뭐 중국에서 계속 살으면 어쩔 방법이 없겠죠. 네네. 이제 그러고 이제 경찰은 거의 포기 상태죠. 들어오면 잡을까 뭐 이러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 밀항했던 이 이놈들? 정동섭이하고 서땡땡이는 네. 과연 어떻게 있었을까? 예, 예. 중국으로 가갖고 지들이 연구가 없잖아. 그죠. 뭐 먹고 사나? 거기 가서 공장 같은 데를 전전했어요. 일단은. 네. 그리고 수시로 국내에 있는 진해 같은 조폭 사람들한테? 교류를 했어요. 연락하고. 예, 연락 수시로 하고 그리고 연락해서 가족이 보고 싶어 하면 국내 조폭이 네. 그들 가족을 중국으로 보내줘. 그래서 중국을 이제 심지어 가족을 중국으로 초대까지 해가지고 중국에서 가족들을 만나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또 영산파 조직원들이 네. 수시로 중국을 만나러. 가서 그 여기서 삥땅 친 거 그 돈을 또 생활비 같은 걸로 보태줘. 같은 조직원. 끝까지 같은 조직원이라고 이제 의리 지키면서 생활비 대주는 거야. 예, 예. 이쪽에 또 그 조폭들 가족들도 돌봐줘. 조폭들은 그런다니까. 가족까지 국내에 있는 가족까지 다 챙겨줘요. 그러니까 조직을 위해서 복수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됐으니 무슨 독립운동한 거 마냥. 독립수사도 아니고 왜. 하여튼 그렇게 한 거예요. 두목도 이하영이도
무기징역 받아서 받으세요. 빵에 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하영이도 끝까지 챙깁니다. 옥바라지 끝까지 해주고 그 두목 가족들 뭐 다 해줘요. 뭐 심지어 이하영이가 10년 동안 이 조직원들로부터 혜택 받은 게 네. 484회에 걸쳐서 3억 2,300만 원 지원받았어요. 이거 무슨 돈이겠습니까? 이게 다 어두운 돈이죠, 전부 다. 예. 이렇게 가족까지 이 조폭들이 챙긴 거예요. 아이고 참. 자, 그런데 예. 2022년 3월입니다. 2022년. 예, 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슈로 우리가 방송을 했던 건데 중국 선양에 있는 주중 한국 대사관에 서땡땡이가 나타나요. 서땡땡이. 예. 예, 중국간. 그래서 자수를 해요. 지금 몇 년 만에 좀 자수한 거야? 자기 예. 미랑 관련된 거 이런 거에 예, 대해서 예, 자수를 예. 해요. 서땡땡이가. 네. 제 미랑에서 중국 왔거든요. 예. 근데 나 자수할래요 이제. 아유 나 저 도피하고 이런 거 지쳤어요. 이러면서 자수를 해요. 그러니까 꼭 안 받을 수 없잖아. 네. 확인해 보니까 맞아. 그러면 당연히 저 중국에서 강제 추방되겠지. 그러겠죠. 강제로 우리나라로 한국으로, 귀국이 됐어요. 예. 서땡땡이가. 자, 서땡땡이가 밀항했다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자수를 하니까 밀항한 놈은 한국으로 보내면서 어디로 온 게? 군산 앞바다에서 배 탔다며 해경한테 집어던 주줘야지. 네네. 신병을. 자, 군산 해경이 서땡땡이 신병을 인수받았어요. 네. 인수받아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네. 자기 너 미랑 언제 했어? 예, 예. 그랬더니 2016년 9월 달에 했대. 아, 그러면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2022년에 했으니까 한 5년 정도 있다가 자수했다는 얘기야. 근데 서땡땡이는 그 전에 살인사건에 연루돼 있잖아. 예, 예. 근데 2016년도라면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그 당시에는 15년이었어요. 예. 그럼 90년도에 94년. 94년도인가? 예. 94년도에 15년이면 2019년도 정도면 공소시효가 만료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서땡땡이는 예, 예. 한국에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 15년이 지날 때까지 한국에서 숨어 있다가 네네. 공소시효 다 끝난 건 끝난 거고 예. 그거하고는 별개로 밀항으로 난 중국을 넘어가서 있었는데 중국에서 살기 싫어서 예. 자수해서 들어오니까 밀항 처벌은 받겠습니다 그 소리야. 살인은 공소시효 다 끝났고. 끝났으니까 난 땡 쳤다 모르겠고. 이거지. 나는 모르겠고. 이제 그때는, 미랑만. 공소시효는 그때 15년이니까. 그러니까 그 군산 해경에서도 이건 밀항으로밖에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살인사건 공소시효는 완전히 정리하고 지가 밀항만 했다 그 소리예요. 그렇네요. 예, 예. 그래서 해경에서 서땡땡이 말만 믿고 이제 그 밀항 단속법 위반으로만 불구속 송치를 했어요. 자수한 걸 참작해서. 자수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서땡땡이는 소기의 목적을 이룬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면 얘가 서땡땡이가 2016년도에 밀항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럼 2016년까지 밀항할 때까지 국내에 있었으면 경찰이 잡았죠. 그러니까요. 지금 살인 벌써 사건으로. 몇 년이 됐는데.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미리 도망가. 더 빨리 갔겠죠. 2003년경에 도망간 거예요. 이미 냈다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불구속 송치돼갖고 검찰로 넘어오니까 네네. 검찰에서 이 서땡땡이 말을 안 믿었어요. 이 새끼 헛소리야 이거 말이 안 돼. 국내에서 살인사건 공소시효 다 채우고 갔다고? 구태여 지가 여기 조직 놔두고 중국으로 웃고 뭐 어렵게 뭐 배 타고 밀항까지 해. 그러게 말이에요. 그럴 일이 뭐가 있어.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중앙지검에서 그 조사를 하려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뉴월드 호텔 살인 사건을 네. 얘들의 연고지가 있는 광주지검으로 이첩을 해버려요. 광주지검에서 얘네 조직원들이 거의 다 목포파 신양파 거기 다 있잖아. 예, 예. 수사하기가 용이하잖아. 예, 예, 그걸로 이 사건을 이첩해요. 네네네. 중앙지검에서 광주지검으로. 네. 그래서 광주지검에서 검사 등등 해갖고 수사관까지 한 20명이 네.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갖고 재수사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서땡땡이가 밀항한 시점이만 제대로 밝혀내면 이제 살인범 잡는 거잖아요. 살인범 잡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한 수사 전담팀 만들어갖고 한 검사 등 20명이 재수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 서땡땡이 예. 그다음에 현재 도주 중에 있는 정동섭이 네네네. 얘들의 계좌를 추적해요. 그리고 네. 휴대폰 통화 내역도 분석을 해요. 그런 압수수색 같은 것도 하고 또 두 사람하고 소통한 관련자들 있잖아요. 네. 걔들도 계좌를 전부 까요.
돈 입금해 준 거 뭐 이런 거 네. 몇 년도에 입금해 줬는지 이런 거 다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2000년도에 국내에 있는 나하고 계좌로 돈을 주고받았는데 돈을 받은 데가 얘가 국내여봐. 그럼 그럼 거기 얘는 있었던 거죠. 한국에 있었던 네. 거, 아니 중국이어봐. 그럼 중국에 중국에 있는 있었던 거지. 거지요. 네. 이런 걸 깔려고 네. 관련자들 계좌 돈을 보내줄 만한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애들도 계좌를 싹 까. 얘들이 막 거래 내역을 다 까. 그래갖고 정동섭이나 서땡땡이한테 보내준 게 있는지를 보고 네네. 그때 받은 지점이 어딘가를 확인하고. 어느 시기에 어디 있었냐 그렇지, 이게 그걸 지금 따지려고. 밝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휴대폰 통화 내역도 다 까. 네네. 어느 위치에서 어느 기지국에서 받았는지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전수조사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땡땡이가 국내에 있었던 게 언제까지인가 이제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 결과 이 서땡땡이는 1996년까지만 국내에 있었어요. 2003년도 아니에요, 또 심지어. 예, 94년도에 사고 쳤죠. 예, 예. 96년도 2년 만에 곧 2년 동안만 국내에서 생존 반응이 나와요. 거제 저 계좌 거래 내역, 네. 생활 반응 있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휴대폰 통화 내역 요거만 나와요. 그리고 그러면 이 96년 이후에는 중국 들어갔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네요. 96년 이후에. 그리고 또 조사를 해봤더니 이 서땡땡이를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중국에서 봤다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때 중국에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목격자까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뭘 봤냐면 네. 영산파 조직원들 아까 구속돼 있었잖아요. 두목이랑. 예, 예. 걔들이 이제 걔들한테 찾아가갖고 조직원들이 접견할 거 아니야. 그러겠죠? 접견할 때 접견부에다가 적고 녹취록이 되잖아. 녹취가 다 되죠. 녹취 예, 다 예, 돼요. 예. 그 녹취록을 싹 뽑아요. 아, 뭐라고 얘기한 거 있나. 형님 그 서땡땡이는요 얼마 전달했고요. 뭐 이런 얘기들 할 거 아니야. 예. 은어 비슷하게 하지만 그것도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예. 그거 이 녹취록을 싹 갔더니 서땡땡이의 미랑 행적이 딱 나오는 거야. 접견부를 14년치를 깠어요. 14년치를 싹 갔다. 검찰이 꼼꼼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 서땡땡이하고 정동섭이가 2003년 예. 범행 9년 차에 미랑한 걸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살인치고 2003년에 중국에 들어가고. 잘 숨어 있었던 거지. 2년간은 흔적 남겼고 예. 그 뒤로 한 7년간은 7년. 남해 도용하면서 국내에서 잘 버티다가 9년 차 될 때 밀양에서 군산에서 날아간 거예요. 얘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네요. 접견부까지 다 까갖고. 네네. 그렇다면 이거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15년 못 채우고 도망간 거 아니야. 예, 예, 예. 안 그렇죠. 되죠, 안 되죠. 9년 끽해봤자 9년인데. 끽해봤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잡아서 살인죄 추궁할 수 있지. 근데 서땡땡이가 이제 아까 한국에 들어와갖고 밀양단속법으로 불구속 기소 받았잖아. 네네. 근데 지가 불구속으로 이제 나는 다 끝났어. 살인사건 다 끝났고 밀양단속법은 나중에 벌금이 안 내면 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 수사관들이 막 뒷조사를 막 하고 댕길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까지. 그러겠죠. 아이고 나 이 살인사건 걸렸네. 그래갖고 서땡땡이가 도망가 버려요. 이제. 잠수 타버려요. 또? 예. 그래서 그놈을 쫓는데도 1년 걸렸어요. 야. 1년 만에 전남 나주에 있는 한 식당에서 예. 체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구속시켜요. 결국 서땡땡이는 살인죄로 구속이 된 거죠. 그렇네요. 공소시효가 살아있었던 거죠. 네네. 얘가 만약에 한국에서 살인사건을 94년도에 내고 15년을 그때 살인사건이 공소시효가 15년이니까 네. 그러면 2009년. 9년까지 예, 예. 한국에서 버티다가 예. 공소시효가 딱 만료됐으면 그때 자수해도 처벌을 못해요. 그렇죠. 시효가 만료가 됐으니까. 그런데 뭘 구태여 그거 다 끝난 놈이 몇 년 있다가 뭐 밀항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왜 밀항을 해? 비행기 타고 가지. 그러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머리가 그거 뭐 오직하겠어요. 그래서 이 서땡땡이는 살인죄로 네. 검거돼 가지고 구속이 돼 버렸고요. 또 본인도 밀항 시점 거짓말한 거 예. 자백을 했어요. 그래서 서땡땡이는 재판에서 살인 미수, 안 죽은 사람들 등록 있으니까. 그다음에 밀항단속법 위반 등등으로 해갖고 징역 18년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네요. 도망댕긴 세월을 어느 정도 참작해줘요. 아시잖아요. 고통받았다고. 예, 고통받았다고. 사실 그것도 난
마음에 안 들어요. 옛날 정서라서 그래요. 근데 옛날 정서는 그랬어요. 한 20년 도망댕기다가 공소시효 안 끝나서 딱 잡힌 놈이 있잖아요. 그럼 너 20년 동안 도망댕기면서 썩을 대로 썩고 고생했다. 예. 그래갖고 형량에서 조금 조금 까뱅해줘요. 까주죠. 그거 일반적이 지금도 그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거 과연 옳은 건지 저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하여튼 얘는 그동안 너 많이 도망댕기느라고 고생긴 했을 거니까 무기 줄 거 한 뭐 25년 줄 거 18년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럼 이제 정동섭이가 남아 있잖아요. 예, 예. 정동섭은 어디 갔을까? 정동섭이는 그럼 어디 갔느냐? 예. 정동섭이도 다른 수사관들이 적극적으로 검거 활동을 했겠지요. 네, 네. 추적을 하고. 네. 그랬더니 하다 봤더니 예. 밀항을 했던 건 맞는데 정동섭이는 먼저 들어왔어. 국내에. 갔다가 들어왔어요? 먼저 들어온 거야. 서땡땡이보다. 예. 중국이 아닌 국내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 형사들이. 그러니까 서땡땡이 덕분에 정동섭이는 국내에 들어와서 조용히 잘 살고 있는데 서땡땡이가 자수하는 영사관과 바람에. 자수하는 바람에 세트는 묶인 정동섭이 수사까지 같이 이어져 버린 거야. 네. 근데 그때 정동섭이는 이미 한국에 들어와서 잘 있었단 말이야. 아마 욕 엄청 했을 거야. 저 새끼 때문에 나 조용히 지금 나까지. 국내 들어와서 잘 있는데 이제 나 수사까지 들어와 난 꼼짝 못 하겠네 이렇게 된 거지. 예.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왔다는 거를 검찰 수사관들이 인지를 했잖아. 그렇죠. 그럼 또 공개 수배를 해버려야지. 그죠. 이제 잡히는 건 시간 문제지. 띄워가지고 7월 26일 날 대서특필해 갖고 공개 수배를 해버렸어. 정동섭이. 네. 공개 수배가 와장창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정동섭이가. 그렇죠. 또 다시 중국 나가기도 안 이제는 되고. 가능하지 않지.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예. 정동섭이가 인생 끝났다. 안 되겠다. 공개 수배하고 16일이 지난 8월 11일 네. 한여름 16시 30분경에 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유서 쓰고 자살합니다. 자살했어요. 정동섭은. 그래서 정동섭이는 공소권 없음 처리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뉴월드 호텔 살인 사건 전말이. 전말입니다. 전체입니다. 그래서 뭐 미리 이 사람들 공소시효 잘못 계산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 막 보도에 뜨고 이슈로 떠서 제가 대충 그제 공소시효 관련된 것만 네. 이슈로 그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 내친 김에 그 사건의 아예 전말을 요즘 또 조직폭력 관련된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해서 네. 요것도 내가 싹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좀 꼼꼼하게 찾아왔어요.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깡패 깡패에 관련된 어원 얘기를 이제 뭐 많이 해요. 깡패. 그러면 이제 뭐 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깡통을 든 패거리. 그걸 줄여서 깡패. 패. 이렇게 깡패. 깡통을 든 패거리라서 깡패다. 이런 말이 이제 있기도 하고. 근데 깡패 어원은 뭐 이건 정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장충당 공원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 김두한이가 이제 조폭 생활을 정리하고 네. 야당 쪽에 입장에 서가지고 이제 장충당 공원에서 그 시국 연설할 때 호위대장을 맡았어요. 김두한이가 그때 이제 이 반대파 쪽 자유당 쪽 이승만 쪽에 그 줄을 섰던 이정재, 네네네. 동대문 그 상인연합 예. 그 씨름 장사 네. 유지광이 예. 이모하수 같은 게 반대파거든요. 김두한이하고. 예. 그래서 그 시국연설을 장충당 공원에서 할 때 김두한이가 그 경비대장이에요. 정치인으로 들어가고. 네. 근데 거기에 이모하수하고 유지광이하고 이정재가 오니까. 깡패들을 거기 보내서 시국연설을 방해를 하는 과정에 네. 깡통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깡통을 마구 두들면서 이 시국연설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붙여갖고 돌리고 이래가지고 시국연설이 결국 무산이 돼요. 김두한이가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 깡통을 든 패거리들에 의해서 시국연설은 무산됐다. 이 말이 나오면서 깡패라는 어원이 생겼다는 말이 있어요. 깡패. 그래서 깡통을 든 패거리가 깡패가 됐다는 그 어원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요. 네네. 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걸로 영어로 네네. 갱 플러스 합성어 패거리 패. 갱에. 갱패.
그래서 그 깡패가 깡패가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저는 이제 조직폭력 관련돼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예.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깡통을 든 패거리가 깡패가 된 것 같아요. 또 혹은 또 다른 이론도 있어요. 뭐요? 우리가 깡 그러면 깡다구라는 거 있죠. 깡. 예, 예, 깡이 깡이 있는 예. 깡이 있는 패거리들. 패거리. 그래서 깡패가 됐다는 어원도 있고요. 그러니까 참 웃기죠. 그렇네요. 이 깡패, 이 조직폭력배 관련돼서도 깡패 하나의 어원 가지고도 그렇게 말이 많아요. 어떤 게 맞다고 그 결론 내려봐야 실익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 깡패들이 그렇다는 거고요. 이 조직 그 전까지 네. 노태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이 있기 이전까지는 그들을 누구로 뭐 우리가 뭘로 불렀냐면 형사들이 네. 깡패로 불렀어요. 깡패. 건달, 건달. 깡패, 뭐 양아치, 그치. 뭐 이런 뭐 이 동네 깡패 뭐 이렇게 깡패로 불렀는데 그 깡패가 딱 그 명칭이 바뀐 게 범죄와의 전쟁 때예요. 이때 조직폭력배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요즘에 줄여서 조폭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이 범죄와의 전쟁 이전에는 전부 다 깡패로 불렀어요. 깡패 잡으러 간다. 깡패 소탕 작전 막 이랬어요. 우리가. 깡패 일제 단속 이렇게 했었는데 이 범죄와의 전쟁 딱 시작되면서 조직폭력배와의 전쟁 이제 보다 좀 로블해졌지. 그렇네요. 형법에 나와 있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여기다 이제 넣으면서. 대입해가지고 조직범죄, 조직폭력배 범죄. 예.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조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다 깡패고요. 90년도 네. 이후에는 조폭이에요. 그 이전은 깡패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 김두환이도 깡패, 이모아수도 깡패, 이정재도 깡패인 겁니다. 그 옛날 어르신들은 그 깡패라는 말 쓰시잖아요. 깡패라고 그래요, 깡패라고. 아버지도 깡패라는 말 쓰실 깡패, 거예요. 아마. 맞아요. 조폭이라는 말 잘 안 하실 거예요. 그 노태우 정부 들어와서 범죄와의 전쟁 이후부터 조폭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 예. 범단 우리가 할 때 이 범단을 하나라도 이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점수가 올라. 아, 범단을요? 너 이제 범죄와의 전쟁을 하는데 예. 자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동네 어느 지점 유흥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 20놈 정도가 맨날 댕기면서 돈 뜯어가 유흥업소에서. 예. 아 저 새끼들 범단으로 엮자. 범죄단체 조직죄로 저 새끼들 엮자. 즉 말하면 조폭으로 엮자.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 왜 조폭을 하나 엮어가지고 걔들을 잡아들이면 조폭 한 개를 일망타진했잖아. 그렇네. 한 단체를 아예. 그냥 논두렁 깡패, 밭두렁 깡패를 잡아놓으면 폭력행위 전과 하나 실적 하나 올라가는 거야. 네네. 근데 범단을 하면 그 점수가 어마무시하잖아. 단체를 그냥 하나를. 그러니까 이제 범단을 만들라고 눈이 뻘개져서 형사들이. 그 동네 깡패 한 20여 명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정말 깡패 중에 끼지도 못해. 동네 똘마이들이야 그냥. 네. 지들끼리 뭉쳐갖고 그냥 돈 좀 뺏고 껌 좀 씹고 본드나 부는 거야. 부탄가스나 빨고. 근데 아이 새끼들 야 범단으로 여기까지 점수 올라가. 그래갖고 그동안 술집 같은데 모텔 같은데 가고 돈 뜯어간 거 그거를 전부 조사를 해갖고 막 범죄 사실 1, 2, 3, 4, 5, 6, 7, 8 해갖고 쫙 만들어. 네. 그 다음에 주범 두목을 이제 하나 세우지. 그 중에 제일 싸움 잘하고 왈왈거리는 놈을 이제 해가지고 그 새끼들이 주로 뚝방에서 놀으니까 뚝방파라고 짓거나 그거 짓기도 어려우면 그 왈왈거리는 놈 이름이 왈왈이야. 그럼 왈랄파라고 짓면 돼. 조폭 이름 짓는 건 무지하게 쉬워요. 나는 노블하게 줬어. 뭐 세븐파 뭐 이런 식으로. TDC파 뭐 그렇게 줘줬어. 내가 진 이름 많아요. 패밀리 뭐 파. 근데 패밀리파라고 그러니까 딴 데가 있더라고 또. 그래서 패밀리파 뒤에다가 돼지꼬리를 붙였어. 두목이 돼지꼬리라. 돼지꼬리파 이렇게 붙였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조폭을 이제 엮어. 예. 그래서 다 엮어갖고 딱 검찰에서 해서 올렸는데 예. 무죄. 왜? 범죄단체 무죄. 얘들은 범단 아니다. 조직 강령도 없고 위계질서도 없고 고문 자문도 없어. 얘들은 범단 아니야. 한숨 푹 나오지. 폭력만 한 20명 했으니까 폭력 점수만 20명 그냥 점수 나오고 예. 범대는 안 나오는 거지. 한숨 쉬고 엄청 고생했잖아. 범단으로 엮으려고. 뭐 형사들 말로 와꾸짜는 하고. 근데 그냥 그런 경우도 꽤 많았었어요. 헛다리 짚은 경우도. 그때 이제 범단으로 엮는다고 엮었던 애들이 또 범단으로 갈 뻔했다고 큰 소리 치고 댕겨. 나 범단으로 엮였어. 내가 최종 확정은 못 받았지만 나도 왕년에 막 범단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야. 그러고 댕겨.
그러다가 진짜 범단 애들한테 뒤지게 맞지. 뭔 자랑이라고 참. 이게 뭐냐고 그게. 이제 기회 닿으면 이제 뭐 이 조직폭력과 관련된 것도 다시 한번 제가 뭐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은 하여튼 그래서 네. 뉴월드 호텔 앞 살인 사건, 조폭 간의 전쟁 속에서 벌어졌던 살인 사건, 꽤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런 살인 사건 그거와 관련해서 밀항했다가 잡혀왔는데 공소시효가 정지 안 돼서 재구속된 사건, 요거를 좀 다뤄봤습니다. 네. 네, 오늘 요 정도에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